옛날 어느 마을, 머슴 칠봉이와 아씨 꼬순이는 야심한 밤, 어느 물레방아에서 만나는데 서로의 사랑을 비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숨어 만날 수밖에 없었다. 아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구만요. 칠봉이 너도 오늘따라 더 멋지구나. 아씨, 사랑하구만요. 칠봉아, 나도. 그렇게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순간, 칠봉이는 무언가 인기척을 느끼는데 아씨, 어디서 이상한 기운이 안 느껴지나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럴 시간이 없단다. 어서 빨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라. 그러면요. 오늘 아주 입에서 오라버니 소리나게 해줄라니까요. 아잉 몰라, 부끄럽구나. 그때 다시 칠봉이는 인기척을 느끼는데 아따, 이상하네. 분명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디.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누가 여기로 오겠니? 칠봉이 오빠 보고 싶었어. 아따, 미치겠구만요. 칠봉아, 너무 거칠잖아. 부드럽게 알겠니? 그렇게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리고 얼마 후 자, 이제 다시 길을 가졌구나. 아니 저승사자님 오줌 싸고 온다더니 왜 이리 오래 걸린 겁니까? 그게 오줌 싸다 보니 똥도 나오더구나. 왜 그럴 때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승사자도 진짜 볼일을 봅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어허, 시끄럽다. 나라고 맨날 일만 하니 조금 쉬면서 해야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몰래 따라가 다 봤습니다. 혼자만 좋은 거 보고 이 일을 염라대왕에게 알려 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다 봤느냐?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저를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너는 명부에 오늘부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럼 저도 저승사자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만식이는 저승사자가 되어 같이 물레방아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는 모두 죽고 남자들만 사는 집이 있었는데 식구들이 하나같이 약간 모자랐다. 하루는 그 집 형제가 산을 넘고 있었는데 솔개의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둘은 아직 솔개를 본 적이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이것은 분명 무서운 호랑이 털이 틀림없어. 호랑이는 무늬가 얼룩덜룩하다고 했는데 털에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맞지 않아? 아니야. 내가 봤는데 멧돼지 털에 이런 무늬가 있더라고. 이건 분명 멧돼지 털이야.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말이 맞다고 우기며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둘은 아비에게 누구의 말이 맞냐고 물었다. 아 이거 참 슬프구나. 슬퍼. 내 아들들인 너희가 그 나이가 다 되도록 이게 무슨 짐승의 털인지도 몰라서 서로 다투다니. 이렇게 말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럼 이게 무슨 털이옵니까? 이것은 말이다. 산토끼의 털이란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절대 잊지 말도록 하거라.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역시 모르는 게 없네요. 그때 놀러 나갔다 온 늦둥이 막내가 아버지, 나도 털을 하나 주웠는데. 그래 한번 보자. 아니 그 털은 그래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네, 냇가에서 빨래하는 꽃님이 누나가 앉아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뭐라 그 귀한 털을 어서 아버지에게 넘기거라. 이에 다른 아들들이 화를 내며 아니 아버지, 그 귀한 털을 왜 아버지가 혼자 가지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라고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토끼털도 모르는 놈이 이 귀한 걸 어찌 알고 달라는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 털을 가위로 잘라서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이 털은 완전체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방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내 다 들었느니라. 어찌 부모 자식 간에 그까지 털에게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아이고,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싸우지들 말고 그리 하도록 하여라. 이 타래기를 가마솥에 넣어 돌멩이로 눌러두고 떠오르지 않게 한 다음 물을 부어 우려낸 국물을 한 그릇씩 골고루 나누어 마시면 우리 식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렇게 그 집 사내들은 다투지 않고 모두 신비한 국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호라비 복만이는 소문난 미남이었다. 어느 날 복만이는 자신의 고민을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박노인에게 털어놓았다. 어르신,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착실한 녀석이 죄를 짓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제가 외로움에 눈이 먼 나머지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에 순자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어물 장수 강세 부인 말입니다. 아, 나도 알지. 그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 아낙네가 아닌가?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그런데 시집을 잘못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방이 아주 대단한 폭군이라 계집질에 걸핏하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던데. 맞습니다, 어르신. 그 순자댁이 어느 날 서방의 술주정에 못 이겨 제 집에 와서는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아니지.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했으니 참 잘한 일이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길, 우리 집 사내가 또 날 때렸다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당신과 바람이라도 피워야겠어. 당신도 내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자, 어서 맘대로 하시구려. 그래서 제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그 여인의 아픔을 몸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뭐 그래도 서로 동의했다면야 괜찮다.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시작은 선의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또 말해보거라. 그 순자댁 서방이 얼마 전에 관아에 끌려가서 한 달째 옥살이 중인데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아예 살림을 차려놓고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6, 7번씩 달려드니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잠시 고민하던 박노인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르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가서 며칠만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옛날 한양에 사는 호색한 한량 덕추리가 두매산골을 여행하고 있었다. 여행 중 갈증을 느낀 덕추리는 길가에 있는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청하는데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만 마실 수 있겠소? 그러자 집안에서 자색이 고운 어린 처녀가 나와 물 한 바가지를 수줍게 건네주었다. 아, 시원하다. 고맙소, 낭자. 덕추리가 처녀를 가만히 보니 아직도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처녀 같았다. 그런데 집에 다른 어른은 안 계시오? 네, 모두 마을 잔치집에 가서 저 혼자 있어요. 이에 덕추리는 수작을 거는데 그런데 낭자, 내가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속병이 있는 것 같소. 네, 저는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요. 하니 덕추리가 아니요, 낭자는 병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자세히 보니 이상한 증세가 있소. 한번 진맥을 하여 보는 것이 좋겠소. 하고는 자신이 의원이라고 속이며 처녀의 손을 잡고 진맥하는 척하더니 낭자의 뱃속에는 이미 고름이 차 있으니 속히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오. 이에 깜빡 속은 처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그렇다면 속히 치료하여 주시지요. 이에 덕추리는 옳다구나 하며 가머니설로 처녀를 유혹하여 즐거운 행사를 치르고는 이윽고 처녀의 그곳에서 흘러내린
자신의 하얀 액을 접시에 받아 처녀에게 보이며 낭자, 이것 좀 보시구려. 이렇게 고름이 낭자의 뱃속에 있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이 틀림없지 않았겠소. 하지만 이제 다 치료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처녀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오려는데 다른 식구들이 돌아왔다. 옥자야, 우리 왔다. 근데 댁은 뉘시길래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이오? 이에 처녀가 이분은 한양에서 온 유명한 의원인데 제가 속병이 있다고 공짜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 네. 방금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덕출에게 처녀의 아비가 이보시오 의원 양반, 내가 잔치집에서 뭘 잘못 먹어 그런지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오. 나도 그래. 그러니 우리도 좀 고쳐주고 가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박서방은 비단과 각종 장신구를 파는 상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배가 아파 의원을 찾아갔다가 마침 의원에 진찰하러 온 과부 명자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고 몸매 또한 훌륭해 박서방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박서방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아, 저 과부의 아름다운 몸을 한 번만이라도 아흐. 그렇게 매일 시름시름 괴로워하다 고민 끝에 박서방은 의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상의를 하였다. 의원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그냥은 아니고 100냥을 드릴 테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 과부와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던 의원이 말하길 여보게,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겠나? 아이고,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리하여 의원은 진찰을 핑계로 어찌저찌 과부의 부끄럼 가리개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약을 발라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과부는 가슴이 가려워서 밤이고 낮이고 견딜 수가 없어 의원을 찾았다. 이보시오, 의원님. 이렇게 몸이 가렵고 특히 가슴이 가려운데 어찌 치료할 약이 없습니까? 그러자 의원이 말하길 허허,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제 의술로는 도저히 힘들고 소문을 들으니 비단장수 박서방의 혀의 다액이 가려움에 매우 탁월하다던데. 헌데 다액을 모을 수도 없고 금방 말라버려 방법이라면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직접 혀로 치료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나랑 친분이 있으니 어찌 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의원님 그러시지요.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듯하니. 그리하여 의원은 박서방에게 가려움에 탁월한 해독풀을 혀에 발라주었다. 결국 박서방은 소원대로 밤새도록 혀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과부와 황홀한 밤을 보냈다. 물론 과부의 가려움증도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돈이 아까운 박서방은 돈을 안 주려고 매일 의원을 피해 다녔다. 이에 엄청 화가 난 의원은 박서방을 크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느 날 박서방의 가게에 관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비단장수 박서방은 얼른 채비를 차리고 관아에 같이 갑시다. 의원 영감탱이가 날 고소한 모양인데 증거도 없는데 뭘 어쩔 거야? 아니, 난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 것이오? 지금 사또께서 항문이 가려워 몸져 누우셨으니 어서 서두르시오. 옛날 어느 마을 조대감은 낮은 지위에 있다가 의금부도사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자 많은 손님이 찾아들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의 몸이 덩달아 커진 것 같이 느껴졌다. 여보, 관직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 몸도 커지는 게 맞소? 그렇고 말고 맡은 임무가 막중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모두 받들어 모시니 몸이 커졌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아랫도리도 혹시? 오늘 밤 기대하겠소이다. 뭘 기대한단 말이오?
잔말 말고 오랜만에 봉사나 하시오. 그리하여 그날 밤 조대감은 부인의 옷을 벗기고 잘 서지 않는 연장을 억지로 세워 일을 치렀는데, 그리고 다음날 기대에 못 미친 부인이 조대감에게 따지는데, 아니,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소? 이에 조대감이 답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것은 내 경쟁자인 친구들은 가장 잘 느낄 것이며, 내 연장이 커진 것은 당신은 모르지만 첨매월이는 잘 알 것이네. 아니, 내가 모르겠는데 첨년이 어찌 안단 말이오? 화를 내는 부인의 말에 조대감이 다시 답하는데, 이보시게, 내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본 부인인 자네의 직급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만큼 자네도 높아져 몸이 커지니 당연히 못 느낄 수밖에. 내가 관직이 높아져 몸이 커졌지만 첩은 본 부인이 아니니 직급이 높아지지 않으니 당연히 내 몸이 커진 걸 첩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겠소? 하니 부인이 말하길, 아이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바본 줄 아시오?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말인데 사실 커지긴커녕 더 작아졌소이다. 마른 멸치가 커져봤자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뇌회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글쎄 이 닭놈이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남씨는 돈을 많이 벌어 일만금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무서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남씨의 종이 돈 1000냥 받을 집으로 가니 그 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어리광을 부리듯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일할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좋소? 그렇다면 다행이요.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소. 여보,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하나요? 이에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 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인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소. 이 소리를 들은 종은 그만 빚독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뢰기를 나으리,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그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막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의 이야기를 들은 남씨는 무릎을 치며 한탄한 후에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하기를 대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 최고의 기쁨이거늘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여인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이제 가서 모두에게 이르기를 잠자리를 할 때마다 50냥씩 빚을 없애줄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알리거라. 그리고 한 달 후 빚진 마을 사내들이 몰려왔는데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누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요. 나으리, 제발 그냥 빚 갚게 해주십시오.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 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의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 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여?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서지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 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 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요, 쌀.